자,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스텝 리스판스, 내추럴 리스판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패턴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번에는 제너럴라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절에 보면은 제너럴 솔루션. 제가 원래 글씨를 못 쓰진 않는데 이 펜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이런 거지, 원래 제가 이렇게 글씨 못 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스텝 앤 내추럴 리스판스로 좀 제너럴라이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dx dt 플러스 타우의 x 이퀄 k, 이런 형태의 조금 제너럴라이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이 해보셔야 알겠지만 dx dt의 마이너스 타우의 x 플러스 k,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이쪽 타워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그다음 x 마이너스 k 타워 k 타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 놓고 요거는 저쪽으로 넘기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dx의 x 마이너스 k 타워 이퀄 마이너스 타워분의 dt. 그 다음에 이걸 양쪽에 인테그랄 해서 식을 만들면 식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것 형태가 앞에서 했었습니다만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걸 정리하면 xt가 x 파이널 플러스 x 제로 x 파이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의 t,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값이 계산이 됐어요. 저희가 계산한 걸 보게 되면 조금 RL 회로에 대한 거 보시게 되면은 IT 니콜 저희가 스텝 리스판스를 뒀을 때 IF 플러스 I0 마이너스 IF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거 L R T, 그 다음에 RC 서킷 같은 경우 VT에 VF 플러스 V0에 VF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됐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내추럴 리스판스일 경우, 내추럴 리스판스의 경우는 IF라든가 VF가 0으로 하는 컨디션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냥 좀 몇 가지 풀어보는 그런 이기잼플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그잼플 7.7 한번 볼까요? 커런트 소스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T니콜 제로에서 열리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항이 하나 눌려 있고, 그 다음에 25ohm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5mA하고 100ohm 50mA
50mm 헨리,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105이 돼 있고요. 여기에 T니콜 제로일 때 열리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가 되고요. 여기에 IO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보게 되면 T니콜 제로일 때 스위치가 올렸을 때 I 제로의 이니셜 값 T니콜 제로일 때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니셜 값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T 0보다 작은 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오픈했을 때 타임 컨스탄트가 얼마가 되겠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밸류 IO의 T니콜 무한대로 파이널 밸류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내용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oT하고 VT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것이 초기에 대한 전압 값 V50 마이너, 그러니까 스위치가 오픈되기 전, 그 다음에 스위치가 오픈된 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니콜 초기에 돼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갑니까? 전류가 전부 다 75mA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부 다 1로 나눠져서 흐르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인덕터가 있는 게 그냥 쇼트가 나 있는 거랑 똑같고요. 그러면 25옴에 그 다음에 여기 105 75mA 해야 되니까 I0 노테이션이 I0 그냥 제로 T니콜 제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125에 100에 75mA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60mA가 되겠습니다. 60mA. 그 다음에 타월에 대한 걸 하는데 T가 오픈하게 되면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5옴, 그 다음에 25옴.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를 등가적으로 표현하면 105옴, 125옴 하고 여기가 50mH 이렇게 되겠죠. 그럼 타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R분의 L, 그러면 125에 50mH 해야 되니까 0.4 밀리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충분히 세츄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충분히 오픈되고 난 다음에는 딱 봤을 때 뭐 전류가 안 흐르겠죠. 만약에 이게 딱 초기에 전류값이 있지만 초기에 60mA가 있지만 여기서 흐르는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냥 여기서 요회로제 요렇게, 그러다가 파이널 값에 가서는 이것이 뭐 IF가 뭐 0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IT 값을 그냥 쓸 수 있을까요? IT 값에 대한 거를 저희가 IT 값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IT 값 쓰는 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썼던 파이널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전류가 지금 보면은 60mA고요. 60mA 마이너스 파이널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4 m분의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500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VO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OT는 여기 보면 이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포인트가 어디갔지?
IO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5의 방향이니까 IOT를 하면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T=0 제로일 때 여기 전류하고 저기 전류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가 제로보다 작을 때 T가 이제 제로보다 작은 순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105옴에 하고 25옴하고 사이 보면은 105옴 25옴에 흐르는 여기 25옴에 흐르는 거 싣고 여기 이제 인덕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것이 지금 60mA 갔어요. 60mA. 그럼 이쪽에서 오는 게 지금 75mA가 왔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15mA가 흐르네요. 12mA. 그러면은 이제 VO의 0 마이너스에 대한 시간에서는 15mA의 지금 저기가 105의 볼테이지가 이게 얼마냐면 1.5V가 되고요. 1.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V0 0 플러스인 순간을 보게 되면 저기 스위치가 끊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얘가 여기에 대한 것이 VO에 대한 것이 이거잖아요. 여기 계산한 거 요거. 요거가 하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6에 익스포넨셜 뭐 얼마예요? t 이것이 이제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6V가 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저항에 있는 전압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1.5V에서 1.5V 쭉 오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6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좀 형태가 좀 바뀌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이그젠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 7.8 보시게 되면 회로를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00kΩ짜리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포인트 사이에 캐패시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0.5 마이크로페라드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는 65옴하고 25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25옴 하고 40V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VC하고 I에 대한 값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그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V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V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T=0 제로인 순간에 그 전까지는 포인트 A에 있다가 요 포인트에다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 B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그때 이제 VC, IT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B로 갔을 때 제로로 가는 캐피시터 볼테이지가 제로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다음에 VCT하고 IT를 그려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0 제로인 순간에 있는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회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볼테이지 드랍이 볼테이지가 지금 여기 그대로 보면은 60에 20 여기 4볼트 40볼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30볼트가 여기 걸리겠네요. 여기가 30볼트 10볼트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볼트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볼트. 그러면은 지금 VCT 저기 노테이션으로 하면 VCT는 마이너스 30볼트라고 그려야 될 거예요. T=0일 때, T=0인 때 VCT는 마이너스 30볼트라고 저희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VCT를 해야 되니까 T가 제로로부터 켜지는 경우에 대한 걸 하게 되면은 40km에 이렇게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40km인가요? 400km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0.5 마이크로파라드, 그 다음에 여기가 90볼트가 됩니다. 자, 일정한 T=0에서 이랬다가 여기에 파이널 이르는 캐패시터, 여기 있는 VT의 파이널 값, T가 무한대로 갈 때 파이널 값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그대로 거의 90볼트가 이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워에 대한 것은 RC니까 400km에 0.5 마이크로를 합하게 되면 이 값이 0.2초가 나오네요. 2초. 자, 그러면은 VT 값은 다 구할 수가 있겠어요. VT 값은 파이널 값이 90 플러스,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90에 여기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분의 t가 된 것이죠. 이걸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90에 마이너스 12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 값, IT는 뭐 CdV dt니까 이거 그냥 계산을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30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300에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에 대한 마이크로암페어입니다. 단위는 마이크로암페어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플로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보면 90에 120이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VT 그래프를 한번 딱 그렇게 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는 마이너스 30이고 파이널이 90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으로 시작해서 여기 플러스 90까지 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IT 같은 경우는 300에서 이게 300 마이크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IT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그젬플 7.9 한번 볼까요? 그에 대한 거. 회로가 이렇게 20볼트가 있고요. 여기에 1오음짜리가 하나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오음짜리가 있는데 3오음에 대한 게 보니까 오픈 데이터가 여기서 클로즈가 딱 되네요. 이 저항이 보면 T= 제로인 순간에,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80mm 헬리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IT하고 VT에 대한 값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VT, 그 다음에 여기 IT,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T가 되네요.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IT, VT에 대한 걸 구합니다. T= 제로인 순간에. 그럼 회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T가 제로 이전에
회로를 그리고요. 그럼 t가 제로보다 할 때는 저게 오픈돼 있으니까 회로가 4ohm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80mm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20V에 80mA. 그 다음에 t가 제로보다 크면 저게 이제 3ohm이 없어지겠네요. 3ohm이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모양은 똑같고 저항만 하나 1ohm에서 80mA로 바꾸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초기에 흐르는 I0 값, t=0 제로인 순간에 I0 값에 대한 거는 이게 전부 다 쇼트가 나니까 R분의 20V, 그러니까 4분의 20V, 그러니까 5V, 5A 그러고요. 그 다음에 I 무한대 가는 시간, IT t=0 무한대로 갈 때, 제가 노테이션을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노테이션을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이렇게 그때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한데 t=0 무한대에 대한 거는 뭐 20mA, 20A. 여기 이제 쇼트가 나서 하니까. 그다음에 t=0 클 때 타워에 대한 것은 r분의 l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80ms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IT에 대한 건 다 구할 수가 있죠. IT에 대한 거는 파이널 값 플러스 초기 값이 5A 마이너스 20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0ms의 AT. 이렇게 해서 이제 암페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VT는 이제 LDIDT로 계산을 하면 수식이 나올 거고, 요 모양에 대한 걸 그림을 플로트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7.7 한번 볼까요? 어세스먼트 7.7에 대한 걸 보게 되면 회로에 대한 것이 스위치가 이제 오픈 t=0 제로에서 25kg 나노페라드입니다. 상당히 작은 값이죠. 75kg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60.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VOT,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T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T가 맨 처음에 제로일 때, T=0 제로보다 적을 때, 스위치가 켜져 있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60V에 대한 것이 75kg, 25kg. 여기가 지금 초기 5 마이크로페라드가 여기 있는 거, 5 마이크로 5 나노페라드가 여기 걸려 있는 거니까 여기 25kg, 여기 75kg. 그러니까 여기에 초기 전류값 V t=0 제로 마이너인 경우, 이게 VC t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여기 5 마이크로페라드가 여기 5 마이크로 페라드가 여기 걸려 있는 건데 오픈되어 있는 거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동일하니까 이 전압인 그럼 100분의 25 4분의 1에 60V, 그러니까 15V네요. 15V가 되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T가 충분히 커지면 오픈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25kg가 있고요, 5 마이크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VT에 대한 걸 보게 되면, VT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파이널을 하게 있는 건 없이 다 일로 다 25kg로 다 소비를 할 거야. 여기 이제 5 나노페라드에 있었던 에너지가
여기 뗀 에너지가 점점점 25kg에 가서 다 소비를 하는 거죠. 25kg 5분 가서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에 가는 거는 T 이퀄 무한대는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C 값 타운 이퀄 RC 값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VT에 대한 것은 뭐 파이널에 대한 거 없으니까는 V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8할 또 해볼까요? 어세스먼트 7.8 7.8에 대한 것도 같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스위치가 T니콜 제로인 순간에 닫히고요. 그 다음에 0.1 마이크로페라드 300kg 이렇게 되네요. 이게 7.5mA이고요. 그 다음에 20kg 그리고 여기 있는 0.1 마이크로페라드 그 다음에 30k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IT, VT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가 이제 VT 그 다음에 이쪽으로 I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주로 물어봤어요. 캐패시터에 걸리는 거. 근데 지금 여기 VT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풀어온 것대로 하면 이 0.1 마이크로페라드 중심으로 해서 뭐 IT든 V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볼테이지로 한번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제로인 순간에 클로즈 하니까 오픈돼 있을 때, 스위치가 이제 충분히 이제 오픈돼 있을 때 회로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볼 수도 있겠는데 7.5mA에 20kg 그러면은 뭐 스위치 오픈 해가지고 VT 니콜 0 마이너스인 순간에 대한 거는 뭐 20에 7.5mm 그러니까 뭐 15V가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오픈하게 되면 저기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15V에 대한 것이 그냥 그대로 걸리고요. 전류로 한번 볼까요? 전류로 맨 처음에 이 집이 인슈 캐패시터에 이제 차지되어 있는 값은 0이고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T니콜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캐패시터에 차지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V0는 지금 0인 것이에요. 여기 캐패시터에 있는 값은 제로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클로즈가 되면은 얘가 이제 스텝 리스판스가 이제 인가가 되는 거잖아요. 스텝 자, 그렇게 됐을 때 값을 보게 되면은 10kg 캐패시터 30kg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한 걸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픈하기 전에는 뭐 여기에 IT 니콜 제로는 뭐 0이었죠. 이건 뭐 초기값은 0이고요. 파이널 값이라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지. 여기 지금 7.5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 자체가 지금 아까 했냐면 20kg,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30kg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랬을 때 회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맨 처음에만 t 마이너스이고 it 이퀄 0 플러스인 순간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치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한 것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IT 제로 순간에 대한 회로를 그리면은 파이널하게는 뭐 0인 건 맞습니다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0kg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75mA가 흐르겠죠. 20kg 하고 30kg 순간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초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20에 30에 20에 7.5mA. 이 초기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 값이 거의 40mA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3mA가 나오죠. 30에 3이니까 3mA가 나옵니다. 3mA가 나오고 파이널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의 R10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타우의 R10 값이 20에 30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게 되면 20하고 30에 대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지금 얼마냐면은 0.1 마이크로페라드 0.1 마이크로페라드에 대한 값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0.5 그러니까 20 30이 아닌가요? 요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워의 값 하게 되면 이제 IT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널 값은 0, 그 다음에 초기 값은 3,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의 t로 미리암페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VCT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VCT 값. VCT 값은 뭐 C 분의 1에 여기 갖고 나서 VCT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VCT 값. 그러면은 루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 VC, 이쪽에 이제 IR 값, 그 다음에 여기 VO, 실은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I 값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값 주어졌고 VC 값 알고 있고, 그럼 VO 값에 대한 거를 초기 값 20에 7.5 150V네. 150 초기 볼트 대비 대비 이제 VO 값을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뭐 문제가 맨 처음에 초기 값하고 파이널 값 구하는 것만 여러분이 하시면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도 잠시 이 부분에서 좀 헤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한 흐르는 값에 대한 것이 요렇게 회로의 맨 처음에 초기 값에 대한 것이 7.5mA 걸러가지고 순간적으로 흐르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하게는 이제 0 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워 값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IT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요것이 이제 하나의 좀 관건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그젬플 7.1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7.10. 자, 이그젬플 7.10에서 보면은 저희가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일단 회로를 먼저 그리고 보시게 되면 처음에 스위치가 연결해 가지고
L1, L2 그 다음에 이쪽으로 M 값에 대한 거를 먼저 여러분이 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이 7.5 그 다음에 120V. 사실 여기 문제에서는 T니콜 제로인 순간에 흐르는 값에서 이걸 이퀴밸런트하게 이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관건은 이 L 이퀴밸런트에 대한 값을 구하면 여기 120V 구하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초기 값 I0 값, I 파이널 값, 그 다음에 뭐 타워 값 이것만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VO도 구하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VO VO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뭐 LEQ DI TT VO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은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거 계산하고 나면은 뭐 분배 IO에 대해서 각각이 나눠지는 전류 이쪽으로 이제 I1 뭐 I2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관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것이 L1 플러스 L2 L1 L2 곱하기 마이너스 M제곱에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과연 요것이 나오느냐가 일단 관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푸는 거를 쭉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거를 풀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우리 책에 있는 거랑 여기를 A 노드, B 노드를 해서 여기서 바라다 본 것. 그래서 이쪽으로는 I1, 이쪽으로 I2라고 메시 커런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 여기가 M. 서로 이렇게 포인트가 잡습니다. L1, L2 이렇게. L 이퀴밸런트하게 표현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VAB는 LEQ DV1 DT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LEQ를 이제 정의를 해주면 돼요. 식을 메시 1에 대한 식을 하나 쓰면 메시 1에 대한 걸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쪽에 VAB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포인트 M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마이너스 I2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상세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기 L2에서 플러스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I2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메시고 두 번째 메시에 대한 거를 그리면 이게 조금 두 번째 메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L1, L2가 되고 이쪽으로 흐르는 여기 포인트 M이니까 여기 M으로 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I1이고요. 이쪽으로는 I2고 I2 마이너스 I1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식에 대한 걸 보면은 L1에 DI1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L
M di2 dt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얼마냐면 VA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퀘이션이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이것도 들어가고요, 이것도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 것 자체가 보시게 되면, 반면에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전원은 없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L2에 di2 d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도트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류가 하나는 나가고요, 일로 하나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마이너스 M D에 di2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위의 식에서 보면 L에 di1 dt 마이너스 L di2 dt 플러스 M di2 dt, 이게 이제 여기 1번식이에요. 요거 1번 VAB, 이게 1번식이에요. 1번식. 그럼 1번식을 또 1번식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하면은 I1하고 I2로만 물면 L di1 dt 플러스 M-L di2 dt 이퀄 VAB 이렇게 되고요. 2번식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 I1만 넣으면 여기 M di1 dt, 그 다음에 dt가 L2 마이너스 M di2 dt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 두 식을 가지고 나서 여기 요 두 번째 식에서 di2를 정리하면 di2 dt, 그러니까 요 식에서 di2 dt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 에 L2 마이너스 M di1 dt가 됩니다. 요것이요. 자, 그거를 어디다 넣냐면 요 식에다 넣습니다.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di1 dt 식으로 다 정리가 될 거예요. di1 dt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앞에 뭐라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VA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리되는 것이. 그 정리되는 요 식 자체가, 이걸 정리해 보시면 그것이 이제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이제 요 값이 나옵니다.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은 요 이퀘이션 만드는 게 주안점이에요. 요 이퀘이션만 만들고 요거랑 동일하게 만들면은 문제는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젠플 7.10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인 내용이고요. 거기 그 코일 감는 횟수에 대한 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절에 보면 시퀀셜 스위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7.5절. 그러니까 스위칭이 여태까지는 스위치가 한 번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것이 뭐냐면 T=0인 순간에서만 했어요. 회로에 대한 것이. 근데 여기 지금 회로가 스위치가 회로에 있어 보면은 T=0라고 쓰고, 만약에 그 다음에 그보다 큰 A 값에서 크고, 그 다음에 T=B 값에서 스위치가 막 세 개가 연달아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 뭐 뻔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T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세츄레이션 된 회로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하고 T 이퀄 A 구간에서에 대한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보게 되면 T 이퀄 제로인 포인트가 여기 이제 초기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경계 포인트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A하고 T 이퀄 B인 구간에서 할 때 여기 보면 T 이퀄 A 구간에 대한 바운더리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바운더리 포인트가 이어지는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회로에서는 이 값이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죠. 초기 값이. 요 값이 이제 초기 값이 되니까. 그 다음엔 T 이퀄 B보다 큰 값에 대한 회로를 가지고 나서 할 때 이때는 T 이퀄 B인 포인트가 이니셜 포인트가 돼요. 자, 요 스위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로만 그려놓고 나서 회로를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론적인 것보다도 여러분이 회로를 어떻게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느냐가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그젠플 7.11 한번 볼까요? 스위치가 두 번 열리네요. 지금 보면 이그젠플 7.11의 회로를 보면 회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는 하나하나씩 이제 조금 끊어가면서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첫 번째 스위치가 이때 T 이퀄 제로에서 오픈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3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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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옴이 이렇게 있고요. 3옴, 6옴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6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덕터가 하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50mm 헬리, 150mm 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또 저항이 이렇게 해서 1점 저항이 이렇게 있는 회로가 18옴 있고요. T 이퀄 여기는 35ms에서 오픈되는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VL, IL을 구하네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VL 쭉 흐르는 IL 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회로에 대한 거를 저희가 T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세츄레이션 돼 있을 때 대한 회로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 값은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12에 3 있고 슉 쇼트가 되겠네요. 슉 쇼트가 여기 6옴, 3옴, 4옴 여기가 3옴, 6옴, 3옴 회로가 여기 12옴이군요. 지금 12옴 이게 6옴 여기가 3옴 이렇게 되네요. 회로가.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 있는 여기 18옴 짜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쇼트가 난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이 난 다음에 인덕터는 쇼트 난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흐르는 I0 마이너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60V에 대한 거를 뭐 커런트 소스원으로 변환한 다음에 각각의 병렬이니까 요 병렬에 흐르는 전류로 계산해도 되고 뭐 여기 있는 합성 저항 쭉 계산해서 다시 쭉 계산해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그냥 답만 딱 보면은 여기에 값이 6A인 것 같습니다. 6A 여기 있는 값이 이제 6A
6A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니콜 여기서 제로에 오픈됐어요. 이제 T니콜 제로서부터 이제 35ms의 중간의 회로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끊어지니까 이쪽에 있는 회로는 다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회로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호음하고 6호음이 이렇게 그려지고 3호음하고 6호음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인덕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8옴 이렇게 되네. 18옴 있고 그 다음에 150mm 헬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등가적으로 표현을 하면 9옴 18옴이니까 150mm 하고 9옴 18옴이니까 6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값이 18옴에 대한 거 값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타워가 9옴 주고 콤비네이션 9옴 6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0mm 1,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IT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타워는 R분의 L 그러니까 6분의 150mm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25ms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IT는 파이널 값은 0이고요. 그럼 6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5mm의 T 하게 되면 0.02 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t가 나옵니다. 요게 어느 구간이냐면 요 구간에서만 그런 거예요. 요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해야 되는 게 T니콜 제로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경계 포인트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나온 값에서 T니콜 제로일 때 과연 값이 컨티뉴어스한가를 보게 돼야 되는데 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6이니까 그러니까 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조금 먼저 그리면 35ms까지 그래프가 6A에서 쭉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여기서 이제 맞는 거고 여기 값이 얼마가 있을까요? 여기 35ms를 집어넣어 갖고 여기 나오는 값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35ms 이상 되는 t가 이상 되는 구간에서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초기 전류 값이 나올 거예요. 그게 i의 t니콜 35ms니까 그러면 6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 35ms 이거를 계산해야지. 이거를 계산한 게 1.48A입니다. 1.48A. 그러니까 여기 있는 1.48A가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초기 값에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여기 있는 종이 1.48A가 되는 거고요. 자, T니콜 35일 때 회로를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호음하고 6호음하고 150mm 이렇게 나오네요. 3호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호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150mm 헬리가 있고요. 자, 그럼 뭐 전류에 대한 거는 뭐 동일하게 또 흐를 테니까 9에 대해서 여기 파이널 값은 뭐 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타워는 9분의 150mm를 계산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은 16.67이네요. 16.67ms가 돼요. 그럼 이때 IL
t 값은 이제 1.48 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6 타워분의 1에 여기가 t 마이너스 35ms로 시프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 시프트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기 상태니까 요거에 대한 걸 요 35ms만큼 여러분 시프트를 시켜 줘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조심하고 여기 있는 값은 이제 더 그래프 60 여기는 아까 4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슬로프가 40으로 해서 기울었고 여긴 60이니까 더 급격하게 기울어서 여기 60으로 더 기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서 150ml 헬리 전체의 이니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18오hm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 구하라는 것이 있죠. 근데 18오음에서 소비되는 거를 계산하려면 제가 저항에 대한 달리해가지고 T니콜 제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18오음이 없죠.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일 때 여기 18오hm 여기에 대한 것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에 흐르는 IT 대비 여기 IT를 이쪽으로 나누고 이쪽으로 나눠지는 분량만큼으로 IRT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IRT를 그렇죠? IRT를 그러면 파워는 I 제곱 R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에너지는 여기에 I 제곱 TR 그래서 구간은 제로에서 이 35mS 요것만 하면 되겠죠. 요만큼 35mS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커졌을 때는 여기 저항이 없잖아요. 여기 이제 저항이 18ohm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구간에서의 전체에 여기서 소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거 요 구간 35mS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너지에 대한 거는 뭐 2분의 1의 Li 제곱이니까 2분의 1 Li 제곱으로 해서 주울 계산해서 이 주울 대비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3오hm, 6ohm에 또 나눠서 또 하네요. 근데 이제 3오hm, 6ohm은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3오hm, 6ohm은 요 구간에서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도 또 한 번 해주셔야 돼요. 35ms에 대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t에 대한 걸 인티그럴 할 때 제로에서 35ms까지에 대한 구간하고 여기서 할 때는 인터벌이 이제 35ms에서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비율에 대한 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건 여러분들께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이그젬플 볼까요? 이그젬플 7.12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회로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것이 있고 다음에 100kg 400V 그 다음에 여기에 50kg 이쪽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전환되는 거네요. 캐패시터. 그래서 A 이쪽 포인트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0.1 마이크로페라드.
이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터미널 A에 맨 처음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니콜 제로일 때 제로에서 B로 움직입니다. 제로에서 B에. 그러니까 T니콜 제로보다 큰 때는 회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캐패시터가 갖고 있는 차지가 얼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V0는 0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VT가 플러스 마이너스 VT가 보게 되면 언차지드 캐패시터가 나오네. 없는 게 아니라 보면 언차지드니까 여기에 값이 언차지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0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15ms 15ms의 회로를 그려볼까요? 얘가 그러면 A에서 지금 B로 올린 게서 15초 있다 그랬습니다. B 포인트가 그러면 이게 100km에 이렇게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가 100km 그 다음에 여기가 0.1 마이크로페라드 여기가 400V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ms가 넘었으면 T가 15ms가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50km와 이렇게 0.1 마이크로페라드하고 여기에 50km 회로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니콜 제로 이하에서는 차지되어 있는 것이 없다가 15ms까지는 전원에 인가되고요. 15ms 이후서부터는 캐패시터가 충전이 되고 나서 충전이 풀 충전이 될지 부분적으로 충전을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캐패시터 용량이 아주 큰 거면 오랫동안 제가 충전이 될 테고 아주 작은 거면 훅 충전이 될 것 같고 분명한 거는 T가 지금 15ms이기 때문에 400V 풀로 충전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얼마만큼의 충전된 값을 초기 값을 얼마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V 뭐 15ms라고 쓸까?에 대한 초기 전류를 갖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류 흘리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일단 됩니다. 자, 그때 뭘 풀면 볼테이지 캐패시터에는 볼테이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캐패시터 볼테이지에 대한 그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200V 가 도대체 언제가 되느냐에 대한 것을 물어보네요. 자, 그럼 뭐 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맨 처음에 요때 여기 요 순간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초기 전류는 좌우지간 0이고 초기 전류는 0이고 파이널은 사실 보게 되면은 400V가 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요. 타워는 이제 RC 그러니까는 100km에 0.1 마이크로 그러면은 이게 10ms가 나오나요? 10ms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VT에 대한 걸 보면 VT는 파이널 값에 대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게 되면 400V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00V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mV의 T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을 쓰게 되면 100T니까 400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T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 10ms잖아요. 10ms 동안 올라가는 게 우리가 37%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그런데 지금 15ms니까 한 50% 올라가려나 50% 이상 올라가려나 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 15ms에 대한 걸 집어넣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VT 니콜 35ms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10.75V네요. 310.75V가 나오네. 그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지금 이 쭉 충전하다가 쭉 충전하는 거야.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35ms 순간에 여기까지가 310V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V0 값은 요 값이 되고요. 요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V 파이널 값은 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타워는 50kg에 0.1 마이크로에 대한 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5ms가 나오네. 여기에 대한 것이 타워가 그러면은 5m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을 쏠 때 이때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기 시프트를 했잖아. 이 35ms만큼 시프트해서 여기서 이제 그리는 거 아니야. 아마 그리는 게 아마 이렇게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VT가 요 구간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는 거는 지금 요 구간에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값은 0이고요. 초기 값은 310.75V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에 대한 것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mm분의 1 t가 근데 t 마이너스 0.035 0.015를 해줘야지. 요걸 해주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까먹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니까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10.75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00t 마이너스 0.015의 볼테이지, 이런 볼테이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V가 이르는 포인트는 그림상으로 놓고 나서 보면 뭐 그림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두 포인트에서 발생하겠네요. 200인 값은요. 그렇죠? 이때 한번 발생하고요. 이때 한번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15ms 구간에서 제로 t에서 올라가면서 한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15ms 이상에서 내려오면서 200 값을 찍는 포인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에 대한 스위치 그리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7.9 회로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대한 것이 t니콜 제로일 때 하나 열리는 회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클로즈가 되는 회로가 또 하나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회로가 있네요. 이게 t니콜 10ms. 자, t가 맨 처음에는 얘가 오픈, 여기는 오픈되어 있고요. 얘는 클로즈되어 있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로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회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클로즈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회로네요. 이런 회로, 그쵸? t니콜 제로인 때. 그 다음에 제로보다 크고 10ms 회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오픈이 되니까 t니콜 이제 전원 파트가 없어지고 캐패시터가 t니콜 제로일 때 오픈된 거죠. 오픈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로가 그려지겠네요.
이건 25kg짜리 오hm 하나 하고 여기 1 마이크로페라드 하고 여기는 없는 거네요. 지금 여기는 회로가 아직 없는 거잖아. 이게 지금 T니콜 10ms에 클로즈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없고요. 이 회로는 없고요. 여기만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여기만 남는 거죠. 요 부분만 남는 거예요. 요 부분만 지금. 그쵸? 그러다가 T가 15ms 10ms인가요? 10ms 이상이 되면 앞에 있었던 회로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항이 이렇게 하나 되는 회로가 되고 요게 올리는 게 이제 100kΩ이 더 추가가 되는. 그래서 구간별로 T니콜 제로보다 작은 구간 하나, 제로에서 10ms 하나, T가 10ms 이상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원하는 값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또 우리 언바운디드에 대한 회로가 있습니다. 7.6절 언바운디드 리스판스. 자, 여기는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이그젠플 7.13을 딱 풀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디펜던트 소스 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디펜던트 소스 원을 우리가 풀듯이 그냥 스위치 집어넣어가지고 해서 풀었어요. 자, 한번 뭐 해봅시다. 뭐 또 그냥 하는 것보다 캐패시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T니콜 제로인 순간에 닫히고요. 그 다음에 10kg에 디펜던트 소스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kg 오음으로 이렇게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0kΩ짜리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7I 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kΩ짜리에 여기 이제 I 델타, 여기 I 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O를 걸리는 것이고, 이거가 5 마이크로페라드에 지금 초기 전압은 10V 플러스 마이너스 10V에 대한 회로입니다. 자, 여기 디펜던트 소스 원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우리가 등가적으로 표현할 때 보게 되면은 잘 모를 때는 태빈한 등가 회로를 쓰면 됩니다. 이 이그젠플은 태빈한 이퀴밸런트 회로를 써가지고 등가 회로를 그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 여기 디펜던트 소스 원이 있고 막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이제 테스트 전원을 넣어서 여기 VT 테스트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류에 대한 쇼트 했을 때 나오는 거, 여기를 쇼트 했을 때 I 태분한에 대한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 이때 R 태빈한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I 태빈한의 V 태빈한 해서 요 값을 구하게 되죠.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챕터, 이게 5장이었나요? 아니 4장이었을 거예요.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서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값에 대한 것을 하면 이 알테비난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뭐 이론상에 대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가 넘어갑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걸 등가적인 회로를 그리면은 여기에 알테비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가 5 마이크로페라드 플러스 마이너스 10V,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 방정식을 쓰겠죠.
뭐 IC는 CdVdt 플러스 R분의 V 이 식으로 세우겠죠. 이 식으로.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페라드 CV 해가지고 해서 이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 값을 구하게 되면 10의 익스포넨셜 40t가 나옵니다. 40t.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야? 40t. 40t면 쭉 발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겠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게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 이론상으로. 그 다음에 이그젬플도 보면 여기 보면 디펜던트 소스 온으로 했잖아요. 디펜던트 소스 온으로. 디펜던트 소스 온으로 갖고 나서 해석한 거라 이게 언바운드 되는 리스판스 형태에 대한 것이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럼 이건 정말 위험한 회로입니다. 회로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절에 저희가 integrating amplifier 볼까요? 뭐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OPAMP에 우리가 OPAMP에서 전원을 보게 되면 VO, VS, RS 기억이 나십니까? OPAMP의 특성, OPAMP에 대한 특성 얘기할 때 저기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이쪽에 값 가지고 나서 했었죠. 뭐 기억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에 쪽에 V1, VS, 여기 RF, 여기 RS, VO. 사실 특성 자체가 보게 되면 V 플러스하고 뭐 V 마이너가 거의 같고, I 플러스 들어가는 거하고 I 마이너가 거의 같고, 그다음에 이 차는 거의 0에 가깝고, 거의 뭐 이런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걸 VO로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VS, 여기가 그라운드, 여기가 그라운드. 왜냐면 여기가 지금 V 마이너스이자 VP가 여기 V 플러스가 요 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RS하고 RF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전류가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가는 그런 형태가 로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F의 VO에 대한 것은 방향만 반드시 RS, VS가 되고, 그래서 VO는 마이너스 RS, RF의 VS에서 non inverting amplifier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inverting amplifier.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흐르는 전류 IF가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똑같은 거고, 이 값은 0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IF에 대한 것이 그리고 마이너스 RS의 VS. 요 IF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캐패시터에서 이쪽에 VO에 거의 뭐 0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IF는 CdVO dt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두 개가 같으니까 CdVO dt는 마이너스
RS분의 VS. 그럼 요거를 하면 DVO는 DT는 마이너스 RSC분의 1의 VS. 그럼 VO는 마이너스 RSC분의 1의 VS DT. 그러니까 입력하는 인풋에 대한 것에 인티그레이팅 하는 회로가 될 것 같아요. 인티그레이팅 회로가 됩니다. 인티그레이팅 회로. 만약에 저기에 미분 회로를 만들어 봐라. 만약 미분 회로를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할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텐데 미분 회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DVS DT의 상수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서 거기 보시게 되면 7.49와 같은 그림. 피규어 7.49와 같은 인풋을 주게 되면 인풋이 하이 볼트, 로우 볼트 이렇게 주게 되면 상수를 그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값을 적분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값이.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계식에 대한 것이 같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그젠플 7.14 14에 보게 되면 그것을 계산하는 값이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간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1초, 2초, 1초, 2초에 대한 걸로 해서 구간을 각각 이 값으로 제한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1초, 2초이고 VM이 50ms이고 할 때 50mV에 대한 것을 인풋으로 줬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VO 이퀄 마이너스 R C분의 1의 VS DT에 대한 거니까 이 R 값하고 C 값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00kg 하고 0.1 100kg 하고 0.1 마이크로에 대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때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가 렌즈에 대한 것이 이 출력 값이 항상 OPM프에서는 이게 세츄레이션 된 값 미만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출력 값 자체가 마이너스 VCC 플러스 VCC 값 안에 포함되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만 놓고 나서 봐서는 이게 마이너스 5V 맥시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VCC에 대한 거는 6V니까 마이너스 VCC는 뭐 마이너스 6V니까 요 값 범위까지는 세츄레이션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그젠플 7.15 한번 또 볼까요? 이것도 스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스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볼테이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있습니다. 위에 전원은 10V고요. 마이너스 볼트고요. 여기 플러스 지금 8V가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스위치를 써 가지고 15ms 있다가 스위칭이 돼서 여기 100kg에 마이너스 플러스 0.1 마이크로페라드 0.1 마이크로페라드에 얘가 초기 전압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V 5V에 대한 초기 전압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세츄레이션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6V가 세츄레이션하는 OP앰프 세츄레이션 볼트이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고 나서 그 값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O에 대한 것이 있는데 15ms 미만에서 15ms보다 작을 때 15ms 할 때는 얘가 지금 인풋으로 마이너스 10V가 지금 VS가 입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지금 100kg인가요? 100kg 0.1 마이크로 100kg. 그 다음에 C는 0.1 마이크로. 그 다음에 초기 전압에 대한 것은 지금 5V. 요거 가지고 나서 값이 나오는 것을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VT 요거 계산해 보면은 1000T 마이너스 5V. 그 다음에 구간은 15ms까지에 대한 얘기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8V가 T가 15ms 이상일 때, 이때는 이제 VS가 8V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식은 똑같고요. 그럼 이때 나오는 식 자체를 보시게 되면 11.2V에 마이너스 800T가 되는데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마이너스 5에서 쭉 1000T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아마 11.2까지 증가하나 봐요. 이게 11.2V까지. 언제냐면 이게 15ms까지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거죠. 쭉 해서 11.2에서 근데 언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6V가 세츄레이션 포인트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V에서 이제 쭉 끝나가지고 출력이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고, 요게 값이 이제 얼마인지 또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7장을 저희가 끝내는데 7장을 제가 정말 천천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7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7장을 이렇게 천천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어렵게 생각들을 해요. 회로 이론에 대한 것을 대부분이 보면 앞장에서 할 때 이제 좀 서머리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앞장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냐면 R 가지고 쭉 하고 중간에 OP앰프 나왔는데 OP앰프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LC에 대한 값이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First Order Natural Respons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ep Response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딱 만났습니다. 여기 딱 만났고, 뒤에 가면은 이거 가지고 나서 뭐 세컨 오더도 하고, 이제 뒤에 할 것이 이제 세컨 오더에 대한 해석하고,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또 하죠. 스테디 스테이트의 애널리시스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뭐 L하고 C 소자까지만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들 스타디를 해요. 그냥 큰 무리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와서부터가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리스판스, 스탠 리스판스 지금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미분 방정식 형태로 해서 뭐 VT 니콜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값
플러스 뭐 이니셜 값 마이너스 파이널 값 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의 t 이런 형태로 값이 구해지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추럴 리스판스하고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것이 입력이 딱 끝나는 포인트에서 얘가 어떻게 발생해? 얘가 입력을 딱 스텝 인풋을 인가했을 때 어떻게 발생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표현한 거야. 이게 왜 그랬느냐? L하고 C가 에너지 소자이기 때문에요. 에너지 소자야. 에너지를 스토어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스토어하고 나서 이론상으로는 지가 머금고 나서 갖고 있는 소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L하고 C를 아이디얼하게는 그렇지만 얘가 저항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만히 놓으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방전시켜나 방류시켜요.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소자에 대한 특성은 그렇지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저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L하고 C 단순하게 어떤 특성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부터 여러분이 좀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이제 이 내용에서 봤을 때 뭐냐면 타임 컨스탄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타임 컨스탄트는 파이널에 이르는 값에 보면은 뭐 37% 혹은 뭐 63% 이제 0으로 떨어지는 때는 37%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63%에 해당하는 값이 올라가는 결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까지가 트랜지언트 타임이야. 트랜지언트 타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거야. 스테디 스테이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AC에 대한 이론값 가지고 나서 해석을 할 거야. 그럼 다 스테디 스테이트 일정한 타임만 지나면 타워라는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요 짧은 시간에 대한 건 기껏 해봤자 진짜 몇 미리세크, 몇 마이크로세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줄이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것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공부하실 때 큰 그림을 일단 놓고 보였을 때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것을 한번 해석하는 그런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나 회로를 꾸몄는데 나는 열심히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건 다 꾸몄어요. 근데 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무슨 짓을 해서 회로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을 또 못 가는 거야. 이 짧은 시간 맨 처음에 초기화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싶은데 이때 회로가 상당히 이상한 짓을 하면 뒤에 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르기 전에 트랜지언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니까 타워 마이너스 1 시간 되는 타워에 대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는 시간까지에 대한 타워 시간에까지만에 대한 거를 나중에 의미 있게 이후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그 안에는 트랜지언트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내추럴 리스판스에 대한 거를 RL 회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했습니다. RL 회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RC 회로에 대한 것을 했어요. RC 회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걸 했습니다.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걸.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내추럴 리스판스, 스텝 리스판스에서 하나에 대한 인풋 값이 더 들어가서 조금 어려 보이지만 이거를 제너럴라이즈를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 제너럴라이즈 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저희가 한 게 타임에 따라서 시퀀셜한 스위칭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근데 이 시퀀셜한 스위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뭐 VT에 대한 거 아까 내가 썼습니다만 V 파이널의 이니셜 값 마이너스 V 파이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의 T. 그래서 타워에 대한 것이 뭐 R분의 L, RL 회로일 때는 그다음 또는 RC 회일 때는 RC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지고 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값하고 이니셜 값은 회로를 그려서 그 회로에서 해석하는 거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아주 엑서사이즈가 되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생소한 거죠. 처음 보는 것들이죠.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엑서사이즈를 다양한 거를 좀 풀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로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지금 2학년 과목 대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익숙하게 하면 이걸 계속해서 익숙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하게 하면 이제 그러면은 아주 익숙해진다. 그럼 쉽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거에 대한 거는 진짜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이그젠플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또 그 OP앰프에 대한 걸 했어요. OP앰프에 대한 거는 뭐 이쪽에다 캐패시터 하나 집어넣어 갖고 앰플리파이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F에 대한 것이 CDVO DT 요거 하나 이것이 전부 다 1로 가니까 IS로 가니까 IS는 마이너스 R에 여기 RS에 이쪽에 VS 그러면 RS에 VS 이것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DVO는 DT에 마이너스 RS에 C VS 뭐 요 관계식만 갖고 있으면 이게 민티그랄 하는 앰플리파이 하는 회로에 대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기 전압 있으면 초기 전압값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7장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